이게 뭐야? 와인을 공부했던 소믈리에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라면이 스테이크보다 맛있다 그러면 라면이 더 맛있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찍지 않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 미팅 자리에 가게 됐는데요, 어떤 회장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와인을 공부했던 소믈리에 출신이잖아요. 제가 2019년도 경희대학교 MBA 과정 중에서 소믈리에 과정이 있었어요. 경영학 최고 경영자 과정인데도 그 안에 소믈리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이걸 배웠지만은 사실은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몇 개월 과정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와인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와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조금 편안한 영상도 찍으려고는 하지만, 사실 와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와인을 마시는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와인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고, 내가 와인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와인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제가 같이 이야기할 친구와 이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게 와인을 보시면은 와인 잔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 액세서리들이 있는데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제일 먼저 이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호일 카터기인데, 이 호일 카터기는 이거랑 이거랑 이 2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카트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자, 많이 보셨죠? 자, 이거는 훨씬 더 편한 카트기. 이거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뭐 2,000원, 3,000원 하는 그런 소품들입니다. 자, 이거는 유리병 위에 이렇게 딱 꽂아서 쭉 돌리면 되죠.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이거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원래는 이 커터기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이게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따는 거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중간에 꽂아서 이렇게 스크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자,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중간 고리에 꽂아서 이렇게 들어야 되죠. 여성분들은 좀 하기 힘들어요. 중간까지 들고 나면은 다시 올려서 끝 고리에 다시 올리죠. 이렇게. 자, 올리고 나면은 이제 웨이터 분께서는 이거를 먼저 고객한테 줍니다. 주면은 이걸 왜 주냐면 냄새를 맡으라는 뜻이죠. 자,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어때요? 좋은 거. 좋아요. 이 코르크 끝에 있는 와인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 와인이 상하지 않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면은 이렇게 하고 괜찮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스터가 와인을 따라줄 때 여기 이 라벨 부분을 보여줘요. 물론 이게 따기 전에 먼저 이 와인을 선택한 와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와인 라벨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따죠. 따고는 라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라줍니다. 따라줄 때 이 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서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딸기 파나라고 꽂는 건데, 보통 뭐 매장에서는 잘 안 해주죠. 집에서는 제가 마실 때 흘리지 말라고 이 서버를 꽂아가지고 하죠. 그러면 소리도 좀 경쾌하게 나고 흘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흘리네요. 이게 지금 꼭 안 꽂아져서 그런데 이렇게 흘립니다. 꼭 안 꽂으면. 처음에 마스터가 이걸 이렇게 딱 따르고 나면은 이 손님한테 조금만 따라요. 조금만. 이것보다도 더 조금만 따라서 이 손님한테 먼저 맛을 보라고 주죠. 이렇게 먼저 맛을 상하지 않았는지 맛을 보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을 맛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와인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냥 맛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향을 먼저 느끼시는 거예요. 향을 느끼실 때는
와인에 코를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향을 먼저 맡으세요. 그러면은 코 안으로 와인 향이 먼저 딱 들어오면서 아, 내가 곧 와인을 마시겠구나 라는 걸 뇌에 인지를 시켜요. 그리고는 물론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 거 아니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초밥을 먹을 때 회를 먼저 간장에 찍는지 밥을 먼저 찍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을 얘기하지만 제 기준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내 취향에 맞춰서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라면이 스테이크보다 맛있다 그러면 라면이 더 맛있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남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내 기준에 맞춰서 많이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을 마실 때 이 원칙대로 마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원샷을 하는 걸 좋아하면은 와인 원샷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향을 많이 느낀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입으로 와인을 처음 마실 때는 향을 최대한 많이 느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 안에서 와인을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공기하고 같이 마셔서 향을 최대한 입안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와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는 이 영상 내용 중에서 뭔가 맞지 않다, 틀린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수정 내용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와인 수업을 받으면서 와인의 역사, 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다 들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내가 와인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위한 5가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은 다 생략이 될 거예요. 저도 와인 한 잔 따라줘.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우선 와인을 한 잔 아까 따랐고 와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와인도 제가 홈플러스에서 2만원 정도 주고 산 와인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와인인데 우선 이 와인을 보고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와인은 이 라벨을 보면은 대부분 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샤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샤또라고 나와 있고 가장 큰 글씨가 나와 있는 게 이 와인의 농장이나 이 와인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샤또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뒷글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프랑스 와인이거든요. 이게 불어일 텐데 이거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뒤에 한 걸. 이게 샤또 보셴이라고 하는 부첸처럼 보이는데 이게 보셴이라고 하는 프랑스 와인이고요. 이게 프랑스 와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물론 여기 자세히 보면 프랑스라고도 적혀 있지만 VI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VIN이라고 이 와인에는 적혀 있지가 않은데 뱅이라고 있거든요. 뱅. 이게 와인에서 프랑스어로 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자주 가던 와인바가 뱅블루스였는데 뱅이 그거였군요. 뱅이 프랑스어로 와인이라는 뜻이죠. 와인은 WINE 이거는 영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발음으로 와인이고 프랑스 발음으로 뱅. 그래서 와인바는 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많군요. 그리고 이태리어로는 BINO가 들어가서 비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일어로는 WEIN 이라고 하는데 WEIN 어떻게 읽을까요? 와인. 바인이라고 읽죠. 이게 왜 바인이라고 읽냐면 독일어의 W는 비읍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WEIN 바인이라고 읽는데 독일어는 W가 비읍 자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MW는 실제로는 이게 BMW라고 읽지 않고 배라고 읽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BMW를 뱀배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인의 라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가 항상 나와 있는데 여기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제가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무언가를 해드릴 텐데
박수를 쳐드릴 텐데 자, 여기 빈티지에서 이 빈티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도를 딴 해를 얘기한다. 두 번째, 포도를 따서 숙성을 한 다음에 포도통 안에 넣은 날짜를 이야기한다. 세 번째, 와인병에 들어간 포도 와인을 시장에 내놓는 해를 이야기한다. 1번 포도를 딴 해, 2번 와인통에 들어간 시간, 와인통에 들어간 때, 3번 와인이 시장에 나온 때, 그때 라벨을 붙이고 나온다. 어떤 걸까요? 3번. 3번 시장에 일단 3번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와인을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라벨과 두 번째로 라벨에 있는 제일 큰 글씨, 보통 프랑스 와인은 샤또가 많이 적혀 있죠. 이 농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빈티지를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와인을 왜 안 따라줘요? 네, 와인 따라 드릴게요. 자, 이제는 와인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와인 잔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름이 나눠집니다. 여기 마시는 부분을 립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볼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긴 막대 부분을 스템이라고 하고요. 제일 아래 받침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와인을 잡을 때 이 목 부분, 이 스템 부분을 잡아서 와인을 마시죠. 근데 와인을 받을 때는 보통 와인잔을 잡지 않습니다. 와인잔을 잡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이 베이스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죠. 와인잔을 따를 때 이렇게. 왜냐면 와인을 부을 때 이 와인이 따라지는 순간에 이 와인잔을 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이 부분을 살짝 잡아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와인잔을 부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은 뭐 받아도 되죠. 뭐 술을 받는데 그런 걸 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와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잔을 들고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붓는 분이 잔을 들고 있을 때 약간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붓다가 이 잔에 부딪혀가지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고정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살짝 잡아주는 것, 이게 에티켓입니다. 와인을 마실 때는 어떻게 들고 마실까요? 이렇게 들고 보통 마시지는 않죠. 보통 이 목 부분, 스템 부분을 잡고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는 이유는 보통 온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인 볼 부분을 손으로 잡게 되면은 체온이 전달이 되어서 맛이 변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목 부분을 잡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베이스를 잡기도 해요. 퀴즈를 낼게요. 베이스를 잡는 경우는 왜 잡는 거? 어떤 경우에 베이스를 잡을까요? 베이스가 어디예요? 이 받침. 아, 거기를 잡는 이유요? 네. 보통은 우리가 와인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이렇게 마시는데 베이스를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베이스를 잡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빛을 보려고? 보통 일어나서 스탠딩 와인 파티 같은 거 할 때 있죠. 네. 스탠딩 와인 파티를 할 때는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쏟지 말라고. 이렇게 잡으면은 흔들려도 잘 안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이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흔들려가지고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스탠딩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목을 할 때 와인을 짠 하잖아요. 자, 와인을 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립 부분은 가능하면은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 부분을 치는 게 좋은데, 자, 저 보세요. 볼 부분을 칠 때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짠 하시면 좋아요. 와인 맛있는데. 맛있나요? 네, 괜찮은 와인이에요. 그리고 와인과 샴페인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와인을 마실까 샴페인을 마실까 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면 샴페인은 와인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안에 샴페인이 있는 거고 레드 와인과 샴페인은 다른 거겠죠. 그래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샴페인에는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하고 다르게 스파클링이 들어가 있죠. 근데 또 샴페인의 역사가 재미가 있어요. 샴페인은 보통 와인을 만들다가 실패한 와인들을 버리다가 여기에 발효가 잘못돼서 기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포가 많이 들어가면 병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새로운 맛으로 알려지면서 고급 샴페인들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원래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중에서 실패한 와인이 이제 샴페인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논거리, 어떤 유머, 이런 이야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와인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 보통 이렇게 우리가 와인을 한 잔 받게 되면은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흔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바로 공기와의 접촉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흔들게 되면은 알코올도 조금 날아가고요. 그리고 이게 산화가 좀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미리 디캔팅 해 두고 또 와인을 마시는 어떤 매니아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 병에서 바로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큰 병에다가 미리 이렇게 따라 두고 잠시 동안 두는 거죠. 그러면 공기와의 접촉한 시간을 좀 뒀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래서 아무리 저렴한 와인도 디캔팅을 잘 하고 나면은 고급 와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